구름 걸린 산골짜기 저 안쪽에 한 농부가 삽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농가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골짜기에선 꽃향기가 납니다. 이 아름다운 꽃밭의 주인은 15년 전부터 이곳에 꽃을 심어온 이상범 씨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모든 게 풍족하고 아름답고. 이 화사한 꽃밭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다 팔려고 산속에 꽃을 심나 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인 김연희 씨는 냉가슴을 알아야 하죠. 엄청나게 묻혀나무. 어떤 때는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생활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꽃보다, 그쵸, 우리는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난 이래, 이 꽃이 이거 팔지도 못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정성을 써? 난 팔면 돈인데 팔지 않는 것뿐이지. 자식을 팔기가 좀 아까워서. 천천히 올라가. 넘어지. 팔지도 않는 꽃밭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죠. 목단이라 그래, 모란이라 그래는 꽃이 하얀 거 있고 분홍색도 끝이. 봐봐, 냄새들도 맡아봐. 어떤가 냄새가. 이상범 씨의 꿈은 꽃동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잘 모이세요. 자, 줄을 서서. 됐어요. 하나, 둘, 셋. 저기, 잘 날아가네. 이거 학교까지 갈까? 꽃을 사랑하는 농부. 그의 향기로운 마음이 저 멀리 세상 밖으로 번져갑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오늘도 이상범 씨는 꽃마중을 나섭니다. 새로 핀 꽃들과 인사를 나눠야 하니까요. (3월부터 6월) 사이 새벽 산책은 경이로운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없던 꽃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미니까요. 반가운 꽃 피었네. 꽃선피. 내가 씨 받아가지고 파종해서 이게 이제 처음 피는 꽃인데 올해. 이 꽃이 참 반가운 게 백선이라는 저 약초는 백선 피고 꽃은 백선이라고 하는데 야생화로 우리는 백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첫 꽃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갑죠. 거친 땅, 추운 날씨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필 때를 정확히 아니 자연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꽃 같잖아 형태가. 그래서 초롱꽃이라 그러는데 이 야생화가 참 모진 데서 견뎌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야생화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야생화 꽃 보면 더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곳은 꽃 종류가 많아서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합니다. 다래꽃이 많이 폈는데 올해는 열매도 많이 맺겠는데 다래가 많이 펴서 꽃이. 이 꽃이 바로 머루랑 다래랑 할 때 그 다래꽃입니다. 그가 아침 산책을 마칠 때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하루 일상을 시작하죠. 네, 아버님이요?
글쎄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잘 잡숴 주셨어요. 5년 전부터 며느리가 손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이상범 씨는 며느리에게 아침상 받는 시아버지가 됐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들리셨네? 네! 부지런한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들도 어김없이 아침 기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 형님이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세수했어? 할아버지랑. 일어나. 휴모도 일어나야지. 형님 일어났는데. 세수했어?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할아버지 손잡고. 가자. 이제 밥 먹고. 이 아이가 큰 손자입니다. 첫정이라고 너무 예뻐했더니 동생들 앞에서도 응석이죠. 더 이상 안 봐줘. 3대가 모였으니 이쯤 되면 대가족입니다. 결혼 할머니가 줄까? 할머니가 먹여줄까? 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 손자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요즘입니다. 이제 아들은 주말에만 올라오니까 주말 부부라. 말 안 듣는 거. 아직 직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주말에만 대전서 올라와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 우리는. 얼른 먹고. 먹여줘? 이도가 어제서부터 만월중에 아주 그냥 15년 동안 가까운 야생화를 손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기쁨이죠. 이게 다리키 났잖아. 큰 손자 눈에 탈핵기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공개될 순간이군요. 할아버지가 써주면 나. 알았지? 여기다가 할아버지가 쓸 테니까 이제 아따고. 아니야. 발바닥에 글씨가 무슨 효험이 있을까 싶지만 아픈 배 쓸어주시던 할머니 약손처럼 할아버지 사랑일 겁니다. 이제 발바닥 그리가 그렇게 써놓으면 눈이 안 아파요. 이제 봐봐. 너무 크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크게 써야지 빨리 낫지. 조그맣게 쓰면. 알았지? 이제 안 따가울 거야. 어때? 시원해졌지? 안 시원해졌어? 아니야. 어? 아니야. 그대로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눈에 다리키 나면은 위에 나면은 지평이라고 써주시고 또 밑에 나면 천평이라고 반대로 그렇게 써주셔서 발도 반대 발에다 그러면 낫걸라. 알았지? 이제 안 따가울 거야. 농촌은 모내기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 농사철로 접어들죠. 그런데 이 농부는 논을 지나며 한가로이 올챙이 타령입니다. 뒷달이 나오기 시작했네. 올챙이가. 봄에 이제 겨울에 와서 월동하고 봄에 내려오면 이제 그때 그냥 아주 엄청 시끄럽죠. 요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진짜 개구리 자연 상태로 좋을 거예요. 그 가재도 있고 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도마뱀도 수시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도롱뇽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남들은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이상범 씨는 밭에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고 꽃씨를 심습니다. 이게 다 씨같이 보이는데 사실 씨는 이게 바람에 날아가기 위해서 이 조그만 부분이 씨거나 여기 그러든지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다 팔려고 밭에 꽃씨를 심는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농부는 결코 꽃을 파는 일이 없답니다. 꽃을 가꾸다 보면 한
4, 5년 정도 되면 포기가 이제 커지면 이게 삭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제 죽고 다시 그러기 때문에 한 4, 5년 만에 한 번씩은 이 모종을 길러서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보려면 모종을 길러 갖고 심는 게 좋아요. 올 가을까지는 이대로 그냥 기를 거예요. 그리고 가을 다 돼서 이제 얼기 전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가 심죠. 그러니까 결론은 꽃을 잘 키우고 좀 더 오래 보기 위해 밭에다 버젓이 꽃씨를 심는다는 것인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굳이 말하자면 이상범 씨는 꽃을 사랑하는 농부라고나 할까요? 꽃이야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데 농사지을 밭에다 꽃을 심고 결코 팔지는 않는다니 별난 농부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크게 이렇게 원래 목단 향기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향기가 있어요. 목단에. 낭만적인 남편 때문에 속이 타는 것은 아내입니다. 한가로이 꽃 타령하는 남편 때문에 농산일이 밀리면 보다 못한 아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니까요. 아이, 꽃을 심어야 되는데 또 딴 일 하려고 그러겠죠. 농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꽃 먼저 하니까 아우 답답할 때가 많아요. 농사가 먼저고 꽃은 좀 더 있다 해도 꽃은 그냥 피면 자연적으로 피워도 되는데 거기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봐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자식 키워야 하는 여자들은 살림 생각이 먼저죠. 제가 파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야생화를 좀 팔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서 나는 돈을 두고 팔 수는 없다. 다 지다 보면 꽃 해갖고 그냥 누구 오면은 이렇게 주고 그렇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꽃이 아무리 예뻐도 꽃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요 가운데 있잖아요. 이짝에는 다 자객밭이었어요. 진짜 이뻤어요. 꽃밭으로. 네. 그런 꽃은 버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바깥 가장자리 지금 가장자리 많이 밀려나 있잖아요. 가장자리로 밀었어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우리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우리 먹을 더덕도 심어져 있고 도라지도 심어져 있고. 나는 꽃만은 보고 살 수 없다. 오늘은 어쩐 일로 부부가 나란히 밭으로 나옵니다. 내 장갑 없네? 여기 좀 장갑이 필요 없어서 괜찮아. 장갑 없어서 이거 아침에 꽃은 뭔가요? 감자꽃이에요. 감자꽃이 이제 꽃이 좁아니까 이 감자꽃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따지 말고 꽃이 한참 이제 없으니까. 뭐 다 졌는데. 그래서 따지는 말고 좀 더 보다 갔다. 이거 아깝잖아. 그래서 꽃이 없는데 이 꽃이라도 봐야지. 그걸 다 따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따지게 시컨 보시고. 그러면 난 일 안 하고 갈 거야. 그러지 말고 안 되네. 이게 이쁜가 내가 이쁜가 봐봐. 지금 시들어서 그렇지. 이게 이쁜가 내가 이쁜가 시들어서 봐봐. 그렇지. 지금 이게 시들어서 그렇지. 지금 물 감불어서 이따 낮에 오후에 대봐 펴면 괜찮아져. 아니야 이거 따줘야 감자가 굵게 안 는댔어. 그래 안 따도 돼. 좀 그 따줍시다. 나중에 열매 달릴 때쯤 따. 꽃이라도 조금 보다가 따면 되지. 이거 감자꽃도 꽃인데 호박꽃도 그럼 꽃이야. 당신 어디 가버리면 내가 낫을 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크게 저거 안 해. 그거 한다고. 선생님, 뭐, 왜 사모님은 감자 꽃을 꺾어버리자고 하세요? 밑에 먹는 감자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좀 이게 뭐 사실 따서 그렇게 큰 영향 없는데 꼭 따자 그러는 거고. 저 사람 이럴 때 감자 쪄다지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먹던 지금도 감자 캐면 감자부터 찌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꽃이 중요하다고 감자
꽃 다시 말래잖아요. 또 이 꽃은 안 눈여겨서 아빠인지 보이지. 내가 키우는 거고 자기 키우는 것만 소중해서 그러지. 나갈 거야. 아니야 오늘 일 같이 해야 돼. 안 돼. 안 돼. 이쯤 되면 풀 한 폭이 바라보는 입장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풀 한 폭이 없다 그래야 돼. 이 정도면 진짜 풀 한 폭이 없다 그래야 돼. 그래. 이거는 풀이 아니고 뭐 감자인가? 이건 야생초지, 야생초. 야생초. 내가 가꾸고 있으면 야생초. 그 다음에 밭 그냥 저런 데 나 있으면 야생 풀이고. 이 가꾸면 화초잖아요. 야생화. 버리면 풀. 그 다음에 나물로 먹으면 산채. 또 약초로 쓰면 한약재. 뭐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냥 버려지는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얘도 그럼 지금 풀로 뽑은 그 내년에 씨필라고 꽃 폈잖아. 그거는 당신은 이것도 지금 예쁘겠지? 여기 밭에 있을 때는 이쁘지가 않지. 근데 저런 데 있으면 그냥 한 송이 꽃이잖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봐 얼마나 그 가련하게 폈어. 꽃을 사이에 두고 현실주의 아내와 낭만주의 남편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은 색깔로 옵니다. 그 색깔을 만드는 것이 꽃이죠. 이상범 씨의 꽃밭에서 피고 지는 야생화 중에는 멸종위기 희귀식물도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꽃들의 종자를 확보하고 구하기 힘든 꽃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 그가 야생화를 가꾸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사계절 꽃이 피는 꽃밭과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손자들을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싫은 건 아니야. 아주 아파. 가지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나왔다 가지. 근데? 희도에 가지 있다. 우와! 새끼 가지 있다 여봐. 가지 새끼 가지 있잖아요. 새끼 가지. 가지였어? 응 가지였어요. 가라 그래 볼까? 응. 기어다니지. 이런 건 깨밀리지도 않아. 손에다 놔봐. 가. 어때나 괜찮아. 희모도 한번 만져볼래? 안 무서워. 에이. 자 희도 손으로 또 가라 그래. 이거 엄청 귀엽다. 귀엽지? 진짜 안 무섭네? 안 무섭다니까. 할아버지가 큰 거 깨밀릴 것 같아. 이렇게 물에다 담가주면 갈 것 같아. 응. 여기다 물에다 살며시 손을 넣어봐. 아, 물에다 이렇게 대줘. 따가워. 물에다 대줘. 자신이 가꾼 꽃밭을 배움터로 내주는 일에 내 손주 남의 손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볼 수 있게 해줄게. 가만 있어. 조용히 있게 좀 올챙이 같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찾아오곤 하죠. 우랑이라는 몇 개 거야. 없어. 이게 여물다 말아. 따라서 와봐. 여기로 따라서 이렇게 오세요. 곡 쪽으로만 오세요. 이렇게 와보세요. 이거 작년에도 와서 봤지, 너네? 요게 봐봐.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거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가 나나? 꽃에다 냄새를 한번 맡아봐. 물 냄새? 하나?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해. 여느 식물원에서도 볼 수 없는 꽃을 아이들은 이곳에서 봅니다. 알았지? 들어갈 건데. 물론 살아있는 동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을 나누기도 하죠. 안으로 가서 줘. 그래서 안 적어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토끼가 올 거야. 자. 무심. 천천히 올라가 넘어지면 다치걸랑 노란 꽃이라 그래서 황철쭉이라 그래. 황철쭉. 그리고 요거는 영산홍이라 꽃밭에 이름을 붙이고 외부에 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꽃동산 할아버지로 불릴 수 있다면 족한 일이죠. 너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는. 알았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또 놀러 와요. 네. 오늘 반가웠어요. 네. 용하나 꽃동산 할아버지만 될 수 있으면 인생에서 최고의 낙이 되겠죠. 이른 봄부터 차례로 피어나는 꽃들은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로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해 보이는 야생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요. 이상범 씨에게 할미꽃은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 앞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 때 할미꽃을 보게 되었죠. 그 씨를 심어 새싹이 돋는다면 왠지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희망을 갖게 해줬던 꽃이기 때문에 고마운 꽃이었어요, 이게. 내가 모질게 힘들었던 때를 견디고 나온 거나 이 꽃도 그렇게 견디고 나온 거나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할미꽃 보면 더 그런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싹 날아가서. 화무 11홍,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그에게도 화려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결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층집에다 엘리베이터를 놓고 살다가 어느 날 깡통이 차서 저기 차 100원, 200원이 없어서 차를 못 타고 걸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느낌은 아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야 되겠죠. 신용 보증 문제로 전 재산을 잃고 그는 혼자 이곳에 들어와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심기 시작했죠. 왔어? 어떻게 왔어? 뭘 들고 와? 그냥 오지. 아버님 비를 해서 아버지의 기일을 기억하는 이 친구는 가끔씩 내려와 그를 지켜봐 주던 벗입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우죠. 거기 비 많이 안 왔어? 난 여기가 걱정이 됐었는데 나눠서 와가지고 그래도 큰 피해는 안 났어.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옛날 생각할 거물 있잖아. 좋은 거 있어. 이 친구도 컨테이너에서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요. 물도 산에서 별도로 우물 없이 떠다 먹고 침대도 낙엽성 갖고 만들고 야 이제 이거 그만 정리 좀 해라 야 이게 뭐냐. 뭐 지금 뭐 엉망이지 뭐 엉망이야. 지금 보면. 아 진짜 정리 좀 해야겠다. 그 펜저평. 누추한 곳일수록 함께 있어주는 것이 친구죠. 이거 짜서 밤에 짜가지고 이거 잘 때 맨 처음에 바닥에서 잤었잖아. 그냥 그래도 이거 짠 거지. 여기 침대 있던 자리인데 낙엽성 나무 침대. 이거. 미처 정리도 안 된 창고 안에 지난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다. 한번 가지고 가보면 우리 옛날 생각이 좀 날 거야. 그거 봐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자료들이 지난 세월을 말해줍니다. 사진이 안에 들어있을 거야. 어유 오랜만이다 진짜 이 사진들. 봐봐. 두 장이다 똑같은 게. 간판은 안 나는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모여서 위탁 영농회사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92, 93년도 97년도 이때 버섯 한창 했었으니까 그래도 안 변한 게 있어요. 우리 두 사람 몸무게. 마음 안 변했잖아 마음. 딴 거보다 마음 안 변한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대대로 내려오던 전 재산을 잃고도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아무 일 없는 척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백세를 못 채웠어. 내가 보기 옆에서 보기에도요. 할아버지한테 해드린 것만큼 아버지한테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지혜스럽고 아버님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는 게 그래서 그랬죠. 그때 나는 그래도 그냥 한쪽에서는 꽃이락도 보고 다녔지만 아버님한테는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미안한 사람이 또 있죠. 남부러울 게 없었던 아내는 그가 산골짜기에서 꽃을 심는 동안 양계장을 도맡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닭을 기르면 그 똥 속에 계란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이런 데서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안 주는데 그 똥 속에 있는 100원, 그게 다 팔아도 100원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엎드려 갖고 그걸 꺼내서 닦아 갖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그 고맙다는 말을 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이죠. 세상 등지고 싶어 홀로 들어온 산속에서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피는 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고운 빛깔로 피어나기 위해 꽃들도 안간힘을 쓰니까요. 파이프가 한여름에 좀 뜨거워. 응? 디일만큼 뜨거운데 봐. 지 몸으로 이렇게 감아갖고 올라가는 거 봐. 이파리가 여기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아래처럼 감아서 이게 지탱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 뜨거운 거를 견디고 있잖아요. 엄청 애쓰는 거죠. 이게 자기 조금씩 번식을 위해서 그 뜨거운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그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게. 꽃을 심고 가꾸는 동안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치료해 줬다니까요. 가꾸면서. 예. 그 꽃을 가꾸고 그 꽃이 찾아.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꽃이 약이네요, 선생님. 그럼요. 작고 여린 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세월 속에 아픔을 극복한 삶은 가뭄을 견뎌낸 꽃들처럼 더욱 진한 향기를 냅니다. 애미야, 지금 이거 꽃차 하기 딱 좋게 됐는데 올라와서 꽃차 바구니 하나 갖고 올라와야 되겠다. 이상범 씨 표정이 환해진 것은 손자 며느리와 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거 두 가지를 다 해봐.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까 네. 핀 것도 넣고 네네. 몽우리도 하고 두 가지를 해. 그 정도는 아니야. 야생화 가꾸는 시아버지 덕분에 며느리는 얼마 전부터 꽃차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보고 내려왔는데 거기 있냐? 뭔데?
잘 만들어 봐. 그래갖고 맛있게 차 끓여줘. 네. 그럼 내가 따준 보람도 있고 나무 가꾼 보람도 있을 테니까. 네. 집에서 진짜 하게 되네요. 그럼 해야지. 김연희 씨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5년 전입니다. 10년이나 먼저 들어와 혼자 지내던 이상범 씨는 조수가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숨어 있는 거 잘 보라고. 그 보이는 거 좋은 거만 얼른 따지 말고 다 챙겨서 봐. 여기도 또 숨겨놓고 갔지 봐. 이거 봐, 숨겨놓은 거. 나한테 다 들켰다 오늘. 그치? 그거 잡고 있어. 그대로. 빨리 끝내고 이제 산에 올라갈라래지 날 시키는. 난 가야지. 김경이나 갈차. 아내 일 시켜놓고 놀러 가는 남편은 팥쥐 어멈이 아니라 팥쥐 남편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워낙 힘든 과정을 겪었으니까 나중엔 제가 도시락 싸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오늘의 이해가 있기까지 부부에겐 함께 극복해온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죠. 이뻐서 갖다 심었는데 온 밭이 인생의 위기를 짊어지고 산에 들어온 그를 작고 여린 꽃들이 맑은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하는데 야생화가 좋다고 무조건 갖다 심을 건 아니더라고요. 야생화를 볼 때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무심코 보면 이 산길은 그냥 풀밭일 뿐이죠. 저 세신이라 그래. 이쪽에 좀 큰 포기가 있네요. 이렇게. 요거 사랑과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 꽃들은 비로소 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쁜 꽃이 이거 쪽돌이 같이 생겼다 그래서 쪽돌이 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꽃을 피웠을 순간을 생각하면 그 어떤 풀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둥글레 꽃이 폈네. 둥글레. 둥글레가 이파리 사이 하나에 하나씩인데 이파리가 부러져서 저 이파리 하나 사이에 하얗게 꽃이 하나씩 나와요. 누군가에겐 이름 모를 잡초지만 어느 풀이든 꽃을 피우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죠. 사연 없는 애들이 없네요. 다 뭐 그렇죠. 다 우리가 모르고 지날 뿐이죠. 이게 다. 몸을 낮추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아, 저 컨테이너 저거 좀 문 좀 닫아. 그 컨테이너 문 열려 있어서 물 들어가겠어. 달리는 것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뛰고 달리며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하는 것이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였죠.
10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이상범 씨는 누가 뭐래도 농부입니다. 생명을 가꾸는 일이 그의 일이지만 꽃과 농작물에 들이는 노력이 좀 다르죠. 6대 4? 꽃이 6이면 이거는 한 4. 시간 뺏는 게. 근데 즐거움은 똑같아요. 잘하는 거 하는 그거는 다 똑같은데 한 6대 4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요걸 좀 잡아줘야 돼. 묵묵히 응원하고 뒷받침해주는 아내가 없었다면 꽃을 가꾸는 일도 농사를 짓는 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땡겨줘야. 저희가 지금 15년 전. 35년, 5주년, 36주년이 되니까 16년 전이죠. 둘이 간 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러 가서의 남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그 즐거움 그게 없어요. 항상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나이도 이만큼 먹었으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왜 눈물이 나? 괜히 그냥 요새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와요.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전에는 울려고 그래도 안 울어졌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 괜히 그냥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나. 미안하고 그러세요? 그럼요. 그 사람인데 아이 그러지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들지. 잘해준다 그러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나야 뭐 일하는 게 좋아서 하지만 그러지 않는 거를 붙들려서 해야 되잖아요. 조무수 역할을. 그러니까 미안하죠. 부부로 만나 정으로 사는 것도 사랑이요. 느지막이 안쓰러운 것도 사랑이고 보면 그 마음 표현할 길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그만 일을 보면 잘 우니까. 웃네.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렇게 약한 소리 하면 좀 그래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울보라니까요. 아니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에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게 좀 안쓰러워요. 제가 살면서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야말로 꽃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모습을. 맞아요. 그냥 소리 한번 근데 옛날처럼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아버지 모습.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아들의 위기를 알고도 태어난 척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못해드렸던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내 생활이 그때 아버지한테 제일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지금 애들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이것도 10년.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과
평창이에요. 홍천에서 평창으로 나들이 16년 만에 집을 나선 것 치고는 단출한 여행이지만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있고 더불어 꽃이 있는데요. 야생화 키우다 보면 참 비슷비슷한 모양이 많습니다. 보통 검정동굴이에요. 이게 세입종동굴 아니에요? 이 검정동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거 세입종동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이거 검정동굴이라고 여태 알고 그냥 아, 검정동굴이라고. 검정종동굴. 어. 검정종동굴. 네. 검정종동굴이요? 아니야 검정동굴 그랬구나. 당신도 검정동굴. 틀리는 게 있어. 아무리 꽃을 많이 알아도 틀렸잖아요. 그러면. 검정동굴 그 다시 한번 나도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네. 네. 하여튼 원장님한테 좋은 아니요, 아니요. 거 저도 그거. 또 다시 그쵸, 한번.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공부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서로 예. 검정동굴은 솜털이 더 많고 세입종동굴은 꽃잎 끝이 좀 더 뾰족하죠. 이 꽃의 이름은 종동굴입니다. 꽃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들여다봐도 예쁜데. 같은 듯 하지만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피는 것이 야생화의 특징입니다. 할미꽃만 해도 다 같은 할미꽃이 아니죠. 백두산 분홍 할미꽃이에요. 백두산 거. 일반 할미꽃은 뭐 여기저기 있는데 얘는 완전 분홍 백두산 할미꽃. 꽃이 쬐끔해요. 분홍 색깔로. 근데 이 동강할미꽃은 안 얘가 갖고 지금 계세요? 할미꽃이에요? 네. 씨야. 시예요. 이렇게 갖다 가져가도 갖다 괜찮아요?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네. 저기도 자, 있어요. 이 가장설이 남편이 할미꽃으로 야생화 인생을 시작했듯이 이번엔 아내가 또 다른 할미꽃에 반했군요. 들어가서 밟으면 밀어치니까. 집에 가서 나도 한번 심어봐야지. 처음에 이거 제가 받아서 되게 많이 원래 심는 거는 안 해봤는데 이건 해볼래요. 제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백두산 갔다 오신 분한테. 분홍색 꽃이 핀다니까. 이 작은 식물원의 주인도 사업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에 들어와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이제 좀 있으면 해볼래요? 와 꽃도 다 담았지. 조금 높이 들면 네. 저 산을 담았잖아, 봐봐. 산도 담고요. 산도 담고 자연이 나한테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러니까. 정치성스러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써요. 이 꽃이던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 꽃을 가꾼 것이 아니라 그냥 두어만 꽃을 기르다 보니 힘들고 팍팍했던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저기 선생님이나 저나 네. 너무 이제 굉장히 힘든 그렇죠. 때 여기를 왔기 네. 때문에 그 힘든 거를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그래. 정말 말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예. 그 아픔 누구고 네. 얘기할 수도 없고. 아세요. 선생님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고라니 계곡이. 아 이렇게 완전이라고요? 네, 요게 다 이 댁엔 참 귀한 꽃들이 아니, 많습니다. 이건 달라. 이거는 키가 요거 다 큰 외상이라고요, 거예요. 이게 다 큰 거라고요?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울게요. 네. 얘가 예. 그 백두산 빨간 예. 구절초예요. 붉은 구절초거든요. 아 너무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 밑에다가 예. 해놨는데 예. 자꾸 녹아요. 예. 그늘이 너무 얘네들 햇볕 좋아하잖아요. 강한 데서. 네. 유명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오늘 새 식구가 많이 늘었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예. 다음에 예. 뵙겠습니다. 또 봬요. 네. 조심히 고맙습니다. 넘어가세요. 예. 계절은 색깔로 찾아오고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산골짜기 안에는 마법처럼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제 부부는 새로운 꽃들과 함께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합니다. 어제 내가 할미꽃이 뿌린 거걸라? 어디? 여기를? 여기? 우리 할미꽃이 뿌려놓은 거야. 여기가 경계가 딱 됐걸랑.
자기가 농사 짓는 건 여기고 내 농사는 여기야. 그러니까 진짜 경계를 치워. 누가 잘 키우나 봐야지 나도 이제. 이렇게 하고. 더 커요? 조금 더 여기 좀 이렇게 하고. 대체 이 작은 씨앗이 뭐길래 부드럽게 놓으면 어두운 땅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날아가지 마침내 꽃을 피워내며 경이로운 순간을 선사하는 것일까요? 부부의 손끝에는 벌써부터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두꺼우면 못 나와. 이 다음에요.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꽃밭이 얼마나 늘어났나 구경 오세요. 할미꽃, 처음에 할미꽃을 받아다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시름도 있고 살았다는 그 말이 딱 났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꽃은 색깔이 진한 할미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분홍꽃이래요. 그럼 저 사람은 분홍꽃으로 빨간 꽃으로 이거를 이제 했지만 저는 이 분홍색으로 한번 느끼면서 키워보려고요. 지키는데 뭐. 어쩌면 꽃 한 송이 심는 일은 사랑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가꾼다는 것은 기대와 관심을 쏟는 일이니까요. 집엔 이게 없어요? 좀 줘야지 말라서. 좋은 거 이렇게 구해오면 가족이 늘어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 이게 지금 꽃을 갖다 심으면 이럴 거는 지금도 즐거움이 있지만 이거는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자라나서 내년에 얼마나 이쁜 꽃을 피워줄까. 설레겠네 당신 그럼 지금. 많이 설레지.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름 모를 잡초였을 풀에게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일 것입니다.